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컴퓨터 구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차회로라고 하는 거에 들어갈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이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1의 6의 플립플롭으로 됐어요. 플립플롭은 논리회로 수업 시간에 들으셨던 분은 알겠지만 일단 저장 장치다라고 알고 있죠. 저장 장치고 여기에 기본이 되는 거는 뭐냐면 이 래치라고 하는 거에서 기본이 돼서 이 래치를 좀 발전시켜서 플립플롭이다라고 하는 걸로 발전이라기보다는 용도를 조금 달리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한번 이 클락이라고 하는 걸 보죠. 클락 신호를 보게 되면 이렇게 클락 신호가 우리는 0 아니면 1이라고 하는 클락 신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올라가는 순간과 내려가는 순간, 올라가는 순간과 내려가는 순간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에 또는 내려오는 순간에 이런 걸 갖다가 다 뭐라 그러냐면 edge라고 영어로 그러고 우리 번역을 해서 모서리다 그러죠.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순간적인 신호죠. 순간적인 어떤 이 시간이다 하죠. 그래서 이 순간적인 시간 동안에 이 시간 동안 내 입력에 따라서 이제 동작하는 이그 저장 장치 이게 바로 뭐냐면 플립플롭이다 하죠. 그 다음에 입력에 대한 어떤 순간 동작이 아니라 이제 이와 같은 걸 갖다가 레벨이라고 그러고 이건 레벨. 이 레벨에서의 동작, 이거는 이 렛치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입력이 1을 유지하고 0을 유지하냐, 뭐 그에 따라서 출력이 결정되는 거 이런 거를 갖다가 그 렛치라고 렛치의 어떤 기능을 좀 더 추가하면 플립플롭이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보고 이 렛치라고 하는 게 기본이 되는 거니까 이 렛치에 대한 거를 보면서 그거를 좀 더 어떻게 고치면 플립플롭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렛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보죠. 일단 이거의 의미는 빗장이다. 빗장이라고 하는 거는 자료가 우리가 집에서의 빗장은 안에 있는 것도 걸어 잠가서 나가지 못하게 바깥에 있는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이런 게 하나의 빗장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신호가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저장 장치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이 저장 장치는 여러 개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뭐 기가바이트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1과 0, 또 1 또는 0에 대한 거를 저장하는 원비트에 해당되는 거다. 자, 그래서 보통 이 저장 장치에 대한 구성을 보게 되면 이렇게도 가장 기본적인 구성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입력이고 입력을 i라고 한번 한다면 not gate를 거치게 되면 i 프라임이라고 해서 1이라고 하는 신호는 0으로 바뀔 테고 0이라고 하는 신호는 1로 바뀌겠죠.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거치게 되면 다시 i라고 하는 신호로 바뀌게 되죠. 이쪽을 아웃풋이다라고 하는 걸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웃풋을 Q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붙여보죠. 보통 Y로 많이 쓰는데 이 플립플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부터 하게 될 순차열에서는 Q라고 하는 걸 좀 써요. 자,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신호가 나가는 거를 없애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회귀를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뭐냐면 이런 거를 이 피드백이다라고 하죠. 피드백 라인이다라고.
그래서 피드백 라인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I 프라임이 다시 I가 됐다가 I가 다시 되돌아가서 이렇게 그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그 일반적인 경우를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이제 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공부한 걸 잊어버린 또 기억한 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 반복하는 그런 의미다.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쓴다면 이거는 아웃풋이 Q가 아니라 Q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신호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낫 게이트 대신에 조금 더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 그 구성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낫만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이거 이 래치라고 하는 형태는 뭐를 이용하냐면 래치는 이 not 대신에 이와 같은 이 노아 게이트를 이용하자 했어요. 노아 게이트를 이용해서 설계하자. 그러면 이와 같이 두 개를 써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노아 게이트 이 동그라미 부분이죠. 이게 not에 해당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게이트를 이렇게 만들면 어떻겠냐. 노아 게이트가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두 개 입력 자리가 있어요. 여기에 아까 낫 게이트는 옆으로 그렸는데 이제 아래에다가 하나 더 넣어서 그러면 이 두 개 입력이 있는데 이거에 출력 하나가 다음 단계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걸 이 위아래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not 게이트를 이렇게 그린 의미하고 유사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이 회귀하는 피드백 라인이 있어야 되니까 이쪽 출력에 해당되는 거를 다시 이 위에 있는 not 게이트, 노아 게이트에다가 이렇게 역으로 넣어보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바로 뭐라 하냐면 SR 렛치라고 부르기를 하자. 자, 이름을 SR 렛치라고 하는데 여기서 S는 셋이고 이 R은 리셋이에요. 그래서 SR 렛치고 아까 그 하나를 Q라고 하고 이쪽에 나온 걸 Q 프라임이라고 붙였죠. 그 뜻이 여기도 Q라고 하는 출력과 Q 프라임이라고 하는 출력을 갖게 만들자. 그리고 이 SR이라고 하는 거에 입력이 아까는 하나밖에 없었어. I라고 하는 입력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두 개 입력 가지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R이라고 하는 입력과 이 부분을 S라고 하는 입력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렇게 설계해서 이 만들어진 이 저장 장치를 뭐라 하냐면 SR 렛치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SR 렛치라고 하는 거예요. SRH라고 하는 거 보기 전에 먼저 그러면 노아 게이트가 사용이 되어 있으니까 이 노아 게이트에 대한 동작을 한번 보죠. 생긴 건 이렇게 돼 있고 A, B, 그다음에 Y라고 됐을 때 동작을 보게 되면 A하고 B라고 하는 입력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그 입력에 따른 동작은 어떻게 되느냐. 자, 오화 게이트에 반대되는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오화 게이트에 반대가 되는 동작해주는 출력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오화 게이트는 적어도 하나의 입력에 1이 있으면 무조건 출력이 1이 나왔는데 그에 반대되는 신호가 나올 테고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 적어도 이 하나의 일이 있으면 출력값이 0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이런 동작해 주는 거다. 자, 이때 이제 한번 저장 장치니까 끊임없이 값을 기억하고 있겠죠. 여기 원래 저장 장치의 출력이 이 0이 들어갔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반대되는 거니까 프라임이니까 반대되는 걸 갖게 되겠죠. 자, 여기 0이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 부분도 선이 있으니까 1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그 아래다가 1을 넣고 이제 이거 1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0이 됐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1이 하나라도 있으면
0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0으로 바뀌겠죠. 이것도 잠시 1이 있으니까 0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0이었으니까 그대로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1이었으니까 0이 되겠죠. 다시. 그럼 0하고 0이면 어떤 신호가 되냐면 1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라도 1이 있으면 1이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신호가 출력이 되냐면 1이라고 하는 신호와 다시 저희 그 1이라는 신호와 0과 0이니까 1, 그 다음에 하나라도 1이 있으면 이게 0이 되죠. 네, 잘못 썼어요. 이게 0이고 여기가 1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0이고 1이 된다. 그래서 여기가 R이 1이 나왔을 때 R이 1이 나왔을 때 출력값 0이 나온다. 다시 말해서 이 Q를 기준으로 봤을 때 0이 되더라. 그래서 그걸 리셋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본 거예요. 자, 그와 같이 이 그 저장된 값이 뭔지를 기억하면서 생각을 하셔야지만 이 그 동작에 이해하실 수가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치울게요. SR 래치에 대한 동작은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동작을 하나의 이 그 표로 만들어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SR 래치의 동작에 대한 걸 한번 나타내 보자. 근데 이건 어떻게 관계되냐면 이 그 시간과 관련이 있죠. 시간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현재 시간을 t라고 하자라고 한다면 다음 시간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t 플러스 1이라고 한 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죠. 그래서 시간 관계를 가지고 현재 0이었던 게 그 다음 입력값에 따라서 그 다음 순간에는 어떤 값으로 바뀌는지를 나타내는 거다. 자, 그러면 입력을 그 R과 S라고 하는 걸로 나타냈었어요. R과 S가 있었고 출력은 Q라고 하는 거를 하고 Q 프라임이라고 하는 건데 시간에 해당되는 걸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에 해당되는 걸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표현할 때 Q 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 현재 값은 t라고 하는 시간인데 그 다음 시간은 어떻게 표현될 값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입력이 00일 경우와 10일 경우와 0일인가 10과 11 네 가지 상태가 있다.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동작하는 걸 보게 되면 00일 때는 이 원래 있던 상태 값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아까 1, 0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면 Q가 1로 바뀌었죠. 과거에 어떤 값이었던 간에. 그리고 반대되는 값이 나왔다. 0일일 때는 이게 set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이 여기 제 잘못 썼어요. 아래 거. 이게 0이고 요게 0이고 요게 1이고 요게 1이고 0이 된다. 그래서 여기가 S 부분이기 때문에 요걸 set이다라고 얘기하고 요걸 reset이다라고 얘기하죠. 네, 이것도 잘못 썼네요. 자, 이것도 틀린 건 아니네. 자, 이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그 00일 때는 과거에 어떤 값을 갖고 있었는지 값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 t 시간에 있는 것이 t 플러스 1로 그대로, 그다음에 이 t 시간에 있는 값이 그대로 전달된다. 11일 쪽에는 이 어떤 값인지 둘 다 보게 되면 0이라고 하는 값으로 나오죠. 뭐 하여튼 이렇게 되는 하나의 표인데 요거에 대한 거는 이 그 컴퓨터 구조 시간보다는 이 논리회로 시간에 했으니까 시간 관계상 이런 형태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 이제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만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00일 때는 값이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불변.
이거는 전혀 값이 변동이 없는 거다라고 해서 이 스테이블 요건 언스테이블이라고 쓰고 이건 불변이다라고 하는 no change다라고 이렇게 이 표현이 되는 이런 구조로서의 동작하는 장치를 그 SR 래치라고 얘기한다. 자, 이 SR 래치의 변형 형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쓰던 것이 입력이 2개짜리가 불편해서 또는 이 가장 큰 단점인 이게 이제 단점이 되겠죠. 이 단점을 좀 해결한 것이 JK 이 래치, 그 다음에 뭐 D 래치, T 래치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일단 넘어가고 이제 이걸 가지고 플립플롭으로는 어떻게 전환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그려보게 되면 이그 치라고 하는 모습에는 이렇게 그렸죠. 이게 신호가 아래로 전달되고 그 다음에 그 합의 신호는 다시 위로 올라가서 피드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다. 요 신호가 아래로, 그 다음에 이 신호가 위로, 그리고 하나를 Q 프라임이라고 이 Q와 관련된 걸 RS, 이게 이 RS 래치였다. 자, 현재 이렇게 생긴 걸 뭘로 바꿀 거냐 하면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보자. 그럼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걸로 바꾸게 되면 RS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걸로 전환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RS 래치에다가 왼쪽에 있는 것 같은 RS 래치 여기 Q하고 Q 프라임이 있겠죠. 여기에 뭔가의 기능을 더 추가해 준다. 추가해 주는데 이 추가해서 이렇게 표현해서 들어가는 거 이걸 갖다가 클락에 대한 거가 요 추가해둔 신호는 클락이 요 순간만 가지고 할 수 요 순간의 입력값이 무엇인지를 결정해 주는 장치가 필요해야 되겠다 하죠.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바로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거에서 만들어진다 하죠. 그래서 플립플롭에 대한 이 모습에 대한 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립플롭. 자, 그 플립플롭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추가 장치를 갖다가 이제 신호가 잠시 튀는 동안을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신호를 갖다가 엣지 트리거링이다. 자, 이렇게 요때 동작한다 그래서 이거를 모서리라고 하고 그때 이 방아쇠가 당겨진다. 방아쇠를 영어로 트리거라고 불러요. 에지 트리거링 회로가 추가돼야 되겠다 하죠. 그래서 에지 트리거링 회로는 어떻게 만들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형태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아주 이것도 간단한 형태로서 설계가 됩니다. 자, 에지 트리거링 형태는 이런 거를 한번 보죠. 이게 이 신호가 나오는 이 플립플롭이다 렛치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다시 하나 더 신호를 더 추가해서 새로운 어떤 장치를 하나 더 만들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어가는 이 에지 트리거링에 대한 거를 하나 만들면 에지 트리거링 신호를 엔드 게이트를 하나 여기다 추가하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가 Q 프라임이었다 그러면 여기는 RS인데 여기다가 어떤 조건이냐 하면 트리거링 신호라고 해서 신호가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에 따라서 여기다가 하나 뭐를 쓰냐면 클락이라고 하는 걸 쓰고 클락 신호가 계속 이렇게 발진을 하고 있죠. 그때 아마
올라가는 순간에 입력값이 뭔지를 나타내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설계해 보자. 그래서 이 그 디텍터 신호라고도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걸 설계한다면 클락이 들어가는 이 순간에 자, 여기에 이 그 하나는 낫 게이트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엔드 게이트 가지고 이렇게 설계하고 이 부분을 A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면 여기도 A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럼 클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튀는 거죠. 이 순간에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1번이고 2번인데 그럼 1번 부분은 어떻게 되냐 하면 똑같은 신호값을 갖겠죠. 바로 그냥 이 전선줄에 길지 않으니까 똑같은 모습을 갖는다. 자, 2번 모습을 보게 되면 낫 게이트가 있으니까 아주 미세하지만 이 그 작은 신호의 어떤 이 지연이 일어난다 이거죠. 따라서 좀 크게 그려 본다면 그리고 반대되는 신호로서 이렇게 약간의 지연이 일어나게 되겠죠. 여기 점선을 보게 되면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이 점선과 점선 이런 사이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라고 하는 요 위치에서는 이걸 A라고 노란색을 쓸게요. A라고 하는 위치에서는 두 개의 신호값이 1이 나왔을 때 출력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탁 튀는 요 순간 이와 같은 회로롯을 집어넣는 거 클락 디텍터 또는 이제 에지 디텍터 회로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그려보게 되면 이 부분을 지우고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자, 여기 같이 여기다가 엔드 게이트를 하나 그리고 엔드 게이트를 하나 그리고 뒤쪽에 그려야 되겠죠. 자, 여기에 엔드 게이트를 하나 그릴게요. 엔드 게이트가 하나 그리고 하나는 이쪽 신호가 들어가고 하나는 낫 게이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자, 이 부분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하는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엣지 디텍터 부분이 다 있죠. 자, 이렇게 만들어져서 설계된 장치를 뭐라 하냐면 플립플롭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길게 그리는 것이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지우고 조금 더 길게 쓸게요. 여기에 R이라고 하는 입력 신호, 여기에 S라고 하는 입력 신호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상품화돼서 만들어졌으면 이게 뭐냐면 RS 이제 렛치가 아니라 플립플롭이다라고 부른다 얘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걸 그릴 때마다 복잡하니까 이제는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걸 좀 단순하게 이 심볼로 나타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심볼로 나타낼 때는 그냥 단순하게 여기가 Q하고 Q 프라임, R과 S라고 하는 것만 쓰면 되겠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 클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클락 부분을 하나 쓰고 클락 부분에 올라가는 거다라고 하는 그리고 여기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 놨을 적에는 바로 플립플롭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다. 자, 이렇게 여기 클락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R과 S고 Q와 Q 프라임. 보통 안에다 쓰기도 하지만 바깥쪽에다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저희 그 삼각형 표시처럼 만들어 놔서 이게 바로 뭐냐면 클락이 이 그 상향 올라가는 그 모서리에서 동작하는 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이 그 플립플롭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플립플롭에 대한 모습을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치라고 하는 걸 아까 얘기했는데 레치의 종류에 첫 번째 SR 레치가 있었죠. 이거를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걸로 전환했을 적에는 SR 플립플롭이다라고 하는 그 에지 디텍터라고 하는 거가 들어갔을 경우가 그렇죠. 그러면 요걸 좀 더 변형한 래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JK 래치라고 하는 게 있다. 이 JK 래치를 변형하게 되면 다시 JK 플립플롭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JK 래치는 SR 래치의 문제점인 S가 1, R이 1일 때 이 개선한 거다. 근데 이제 오늘 있던 컴퓨터 구조 이 이론 시간에서는 이 래치 종류에 대한 거는 다루지 않겠어요. 이렇게 된 거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D 래치라고 하는 이름의 그 래치가 있어요. 이것도 변형하면 D 플립플롭이 되겠죠. 그런 래치에다가 이 엣지 디텍터 기능을 하나 더 추가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T 래치라고 하는 게 있고 T 래치도 이 조금 더 그 클락 부분을 손질하게 되면 T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종류를 보게 되면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고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변형된 것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 교재상으로는 이 네 가지만 가지고 다루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걸 가지고 하고 좀 더 필요 사항에 따라서는 우리 이 뒷장에 이제 그 수업 시간에 하면서 그때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플립플롭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변형해서 이 저장 기능을 갖고 있는 순차이로라고 하는 것을 설계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저장 장치로서의 그 플립플롭 또는 이 렛치라고 하는 걸 썼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이 지금까지 했던 이게 조합 회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제는 순차 회로라고 하는 시퀀셜 서킷, 시퀀셜 로직 서킷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번역에서는 순차 회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차례대로 된다 그래서 순서 회로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둘 다 자주 사용되는 건데 통일이 되지는 않고 하나로 통일하지 않고 그때그때 따라 부른다. 전 시간까지 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조합 회로라고 하는 거에 했어요. 다시 비교해 보면 이 조합 회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는 조합 논리 회로라고 하는 거에서 공부했는데 이게 컨비네이셔널 서킷이다라고. 그것도 이 논리 회로라고 관련한다면 로직 서킷이다. 이 조합 회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순수하게 입력만으로 출력이 결정되는 회로였죠. 네, 얘를 어떤 걸 들었었냐 하면 이 덧셈 장치다 이제 덧셈기. 덧셈기의 경우를 보게 되면 1 더하기 1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2가 나왔다. 그건 그냥 입력 1과 1에 해당되는 걸로 출력 2가 결정된 거죠. 과거에 어떤 값, 조금 전에 어떤 값이 계산됐는지에 대한 거는 상관이 없죠. 이런 걸 갖다가 조합회로다라고. 그러니까 입력만 가지고 결정하는 거. 시간에 관계없다. 이거는 이 시간과는 사실은 무관한 거죠. 뭐 있고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시간과 관계된 얘기는 바로 전에 이 그 계산된 결과가 다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반면에 순차이로는 이 그 현재 값이 다음에 미쳐요. 그래서 현재 이 그 입력 값들과 그
기억하고 있는 저장된 값에 따라 이 출력이 결정되고 또 뭐가 되냐면 이 저장할 값이 또 결정되는 이런 장치를 갖다가 순차회로다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 하면 예를 든다면 이 그 카운터 같은 경우죠. 그래서 카운터 같은 경우는 현재 10이라고 하는 값을까지 카운팅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 값이 더 입력이 되면 11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10이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입력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10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입력이 들어오면 11로 들어오고 만약에 하나가 빠져나가면 9가 되고 이런 식의 거를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작해주는 부분이 컴퓨터에서는 상당히 많겠죠. 순차회로가 예를 들어서 이 연산을 해줘야 되는데 연산해주는 부분에 보게 되면 이 과거에 어떤 값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거기다 더하기 1을 할 것인지 또는 또이 현재 값이 뭔지를 기억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A는 A 더하기 3 이런 값이었었다라고 한다면 이 A 값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의 것들이 많이 필요한 이런 장치들 중에 하나가 이 컴퓨터에 많이 사용되는 순차회로가 될 거다. 순차회로에 대한 그래서 이 모델을 보게 되면 어떤 형태의 순차를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모델을 누가 제시했냐면 허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다라고 해서 허프만 모델이다라고 써요. HUFF 모델. 그 하나가 동기식이라고 하는 거를 써요. 동기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클락이 있어서 그게 이제 클락이 이 별도에 이렇게 동작하는 클락이 아니라 전체를 다 커버해 주는 클락이에요. 그래서 그걸 마스터 클락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이런 마스터 클락이 있다라고 하는 형태에서 그러면은 입력들이 쭉 있어요. 외부의 입력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출력이 결정이 된다. 출력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이 출력 중에 일부분은 어디다가 넣냐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카운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분이 다시 저장 장치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 저장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조합을 이뤄서 새로운 어떤 출력이 이 값이 결정되고 다시 새로운 이 내용이 저장 장치에 기록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그 윗부분에 박스 친 부분은 뭐냐면 입력과 저장된 입력 그 출력 값에 따라서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조합 회로라고 하는 부분이다. 그 조합회로는 입력과 저장 장치에서 만들어진 값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저장 장치를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뭐가 더 들어가냐면 클락이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 그 전체를 흘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마스터 클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확실하겠죠. 전체를 다 통제하시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0에서 1로 플락이 동작하는 그 순간에 이 그 출력값이 그 조합회로의 그 뭐 값도 들어가고 저장 장치의 값도 변형이 된다라고 하는 뜻에서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동기식이다라고 불러요. 자, 비동기식은 이 클락 부분이 없죠. 그래서 이 비동기식은 각자 알아서 이 군데군데에서는 자시 클락들끼리 클락이 있는 것에 따라서 동기를 맞출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장치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비동기식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비동기식이 그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부품들을 보게 되면 이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그 선로로 연결돼 있어요. 부품들이. 그 선로에서 알게 모르게 이 지연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게 되고 특히 진짜 원거리로 되어 있는 서울에서 부산 또는 서울에서 저기 지구 끝에 있는 반대쪽에 있는 나라하고 이 통신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신호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에 이 그 클락 신호를 선로 끌고 갈 수도 없고 뭐 그런 경우 멀리 있다면 아예 비동기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이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또는 또 저희 이 그 선로상의 딜레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지연 문제 때문에 이 비동기식이라고 하는 것도 사용될 수 있겠다. 자, 비동기식은 지금 노란색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기식은 이와 같은 조합 회로 부분이 있고 조합 회로 부분이 있고요. 조합 회로 부분에 이 외부에서 들어올 입력값에 따라서 이 출력값이 결정되죠. 자, 출력이 결정되고 이 출력에서 나오는 일부분을 기억 장치에다가 이 중간 결과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겠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그리고 이 부분이 하나가 다시 이와 같이 조합회로에 해당되는 입력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비동기식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아무튼 이런 형태에 되는데 그렇다면 이 그 순차회로에 대한 이 동작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 순체에 대한 동작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진리표 가지고 표현할 때 시간 관계상으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상태를 나타내게 됐다.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상태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상태도 또는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내자니 컴퓨터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불편하더라라고 한다면 표로 나타내라. 이제 상태표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진다. 자, 참고로 이 그 조합 회로의 경우 이 그 동작 표현을 하는데 이 대표적인 게 뭐였었냐면 진리표였죠. 트루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 여기는 상태도와 상태표라고 하는 걸로 나타낸다. 자, 이 상태도는 상태표로 표현이 가능하고 상태표는 상태도로 서로 간에 호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많은 상황에서 이와 같이 순차회로가 사용되는데 우리가 이 커피 자판기에서 돈을 집어넣고 이 커피를 하나 뽑는다라고 한다면 10원짜리 동전이 들어갔느냐, 100원짜리 들어갔느냐, 아니면 500원짜리 들어갔느냐, 지폐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떤 버튼이 눌러졌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그 제품들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현재 10원이 들어갔고 100원짜리 커피였다면 10원짜리가 10개가 들어가야 돼서 10원이 있으니까 이제 현재 90원이 남았고 또 10원 되면 80원이 남았고 하는 20원이 들어갔다는 걸 갖다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용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순차이로다. 또 하나 엘리베이터의 경우도 하나 제어 장치를 본다면 현재 2층까지 왔으면 올라가는 버튼 눌러줬으면 3층을 갈 것인지 아래로 내려가는 걸로 하면 1층으로 다시 내려올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걸 동작에 대한 걸로 표현해 보자라는 이거에 바로 이 상태도라고 하는 거다. 자, 그러면 하나의 예로서 우리 카운터에 대해서 보죠. 카운터인데 이 0에서 1로 1에서 2로 이렇게 동작하는 카운터다. 그 다음에 2가 된다면 다시 3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0으로 바뀐다. 그러면 0, 1, 2, 0, 0, 1, 2 이렇게 되죠. 우리 이제 그 녹음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잘 안 나오죠. 옛날에 뭐 테이프 들어가는 카세트 플레이어다라면 어디까지 갔는지를 찾기 위해서 카운터를 둬서
카운터가 이 진행에 따라서 0, 1, 2, 3, 4 이렇게 진행되다가 999가 되면 다시 0으로 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링 카운트라고 부른다. 이거 같은 걸 이 다음 뭐라면 0, 1, 2 이런 거를 상태라고 부르는 거죠. 0, 1, 2 이걸 상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0에서 1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냐면 입력 신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도 입력 신호가 들어가야지만 1에서 2가 될 테고 2에서 0이 되는 것도 입력 신호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걸 모델로 나타낼 때 상태도에는 동그라미로 나타내는 거는 상태를 나타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화살표에 해당되는 거는 이 상태 전환에 대한 거를 나타내는 신호다. 그 다음에 입력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상태 전환 요 위에다가 뭔가를 써주는데 이쪽에 써주는 앞쪽에 걸 갖다가 입력 신호로 보고 그 다음에 이 슬래시 해가지고 이 뒤쪽의 신호를 출력이라고 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0에서 1로, 1에서 2로, 2에서 0으로 갈 때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 이제 이게 출력인데 출력은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 전구가 ON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고 나머진 다 전구가 OFF 상태가 돼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경우에 대한 거를 상태 링 카운트라고 하는 걸로 상태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0, 1, 2 이렇게 되는 거고 다시 0으로 가니까 상태 이 종류를 보게 되면 몇 종류가 있냐면 0이라고 하는 상태가 있고 1이라고 하는 상태, 2라고 하는 상태에서 세 가지 상태가 있죠. 자, 그러면은 상태를 0이라고 하는 상태 그냥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그다음에 0에서 2라고 하는 상태로 바뀌죠. 그리고 1이라는 상태에서 2라고 하는 상태로 바뀌죠. 2에서 다시 0으로 바뀐다. 이걸 좀 길게 쓸게요. 그래서 세 개의 상태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 입력 부분을 X라고 하고 출력을 Y라고 한번 할게요. 그럼 Y가 이럴 땐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걸로 이 실제 제품을 만들 적에 표시해 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바꾸면 될 거고 그러지 않다면 이제 Y가 0이든 1이든 이제 그냥 표시하는 걸로 넣으면 되겠다. 자, 그러면 0에서 1로 가려면 입력값 x가 1이 들어왔을 때만 0에서 1로 들어오는 거죠. 스위치가 눌러졌을 때죠. 그러면 전구의 불은 안 들어온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이 스위치가 안 눌러졌다라고 한다면 0인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0이 스위치 입력이 안 들어왔으면 자기 상태를 그대로 갖고 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1인 상태에서 스위치가 안 눌러졌어요. 외부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X가 0이고 아직까지 전구에도 불이 안 들어온다. 이 상태에서 스위치가 눌러졌으면 2라고 하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상태에서 또 스위치가 눌러졌으면 0이라는 상태로 가고 안 눌러졌으면 자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가 2에서 0으로 가려면 스위치가 눌러졌다는 얘기고 그때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 그렇죠. 자, 이런 모습에 대한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태도다. 상태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0, 1, 2 이와 같이 우리는 이진수를 써야 되는데 10진수처럼 값이 들어갔단 말이어서 이거를 이진수로 바꿔보자. 그 이진수로 바꿨을 때는 세 개의 상태니까 상태 개수가 이게 몇 개냐면 개수는 세 개. 그럼 세 개라고 하는 거는 이진수로 나타낸다면 두 비트로 표현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로고를 취하면 돼요. 미수가 2인. 따라서 이진수는 00이라고 하고 이건 0이라고 하고 이거는 10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써도 되고 또 난 이건 10이 싫어. 그러면 이걸
뭐 이름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11로 써도 되겠다. 나는 이거를 다른 이름 11로 쓸래.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또 이렇게 서로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조금 전에 했던 이건 0은 뭘로 바꿔주면 되냐면 이진수로 나타낸다면 00이라고 하는 이진수로 표현하면 될 테고 1은 01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2라고 하는 상태는 11로 표현하면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갖다가 이 상태도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상태도를 다시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상태표라고 하는 걸로도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상태표로 바꾸는 건데 이제 상태도까지는 하고 일단 이 그 상태표로 가기 전에 또 하나 중요한 과정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태표를 가기 전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책에 따라서는 번역한 거에 따라서는 여기표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는 전이표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는 천이표라고 그러기도 해요. 영어로는 트랜지션 테이블에서 이 그 번역한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한자 쓰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거를 쓰는 것이 좋을지 자기가 결정한 거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여기 편이 전이 편이 천이 편이 하는 거는 뭐냐면 출력들의 변화가 이 그 출력 변화가 발생하기 위해 이 입력은 어떻게 결정해야 돼? 입력 값들은 들의 그 값들을 입력 값들을 표현한 표를 갖다가 이 그 여기표 또는 전이표라고 해요. 처음엔 여기표란 말이 저한테 이상했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표란 말을 더 많이 쓰게 됐어요. 참고로 RS 이 그 플립플롭에 대한 거부터 보죠. RS 플립플롭의 경우에 대해서 보자. 자, RS 플립플롭의 경우를 보게 되면 RS 플립플롭에 대한 이 그 동작표를 한번 보죠. 동작표를 보게 되면 R과 S가 있고 그다음에 출력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Q라고 하는 걸로 나타낸다라 했죠. 그리고 이 다음 시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시간에 해당되는 함수로 나타낸다고 그랬죠. 입력은 이렇게 뭐 입력 출력이란 말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됐을 때 아까 요 모습을 보게 되면 00일 때는 이 QT에 있는 Q의 값이 그대로 T 시간에 있는 Q 값이 그대로 전달되고 그 다음에 T 시간에 있는 Q 프라임의 값이 T 플러스 1 다음 시간에도 그대로 전달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1이면 여기가 1, 0이 되고 그다음에 R 리셋 부분이 1이면 이 부분이 1이 되고 0이 되고 자, 이 부분은 안 쓴 걸로 해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물음표로 그냥 잡아놓는다. 이게 동작표다 이거죠. 그럼 이거에 대한 여기표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 하면 출력값들의 변화니까 현재 출력이 다음 시간에 출력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Q만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죠. 당연히 Q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에 반대되는 값을 가지니까 이렇게 쓰자. 그렇게 됐을 때 R과 S에는 어떤 입력값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표현한 표다라는 거죠. 그럼 현재 0이었는데 다음 시간에 0으로 바뀌는 경우가 하나 있겠죠. 그다음에 현재 0이었는데 그 다음 시간에 1로 이렇게 전환되는 수가 있겠죠. 또는 현재 1이었는데 다음 시간에 0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겠다.
마지막 현재 일이었는데 다음 시간에 일로 이렇게 전환되는. 다시 말해서 현재 0이 다음 시간에도 0이 되는 경우, 현재 0이 다음 시간에 1이 되는 경우, 현재 1이 다음 시간에 0이 되는 경우, 현재 1이 다음 시간에 1이 되는 경우에 대한 R과 S 값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다 이거죠. 그러면 0이 그대로 0이 됐다는 얘기는 이와 같이 첫 번째 경우가 불변이죠. 그래서 입력값은 R이 0, S가 0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 하나 언제 0이 되냐 하면 여기가 0이구나 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리셋에 해당되는 부분. 이건 셋에 해당되는. 그래서 리셋에 해당되는 부분에 보니까 R이 1, S가 1. 그렇게 되는 경우가 그 입력 그 출력이 다음 주에 0으로 바뀌는 경우가 만들어진다. 이런 하나의 표를 여기표라 불러요. 두 번째는 현재 0이었는데 그 다음 시간에는 1로 바뀌는 경우를 보니까 언제 1로 바뀌냐면 이 경우죠. 그래서 R이 0인 경우 S가 1인 경우에 한해서 이 RS 플립플롭은 이 입력값이 이렇게 되면 출력값이 무조건 1로 바뀌더라. 요 경우밖에 없죠. 이거는 이 불변이 아니라 값이 바뀐 경우예요. 근데 또 하나가 1에서 0으로 바뀌는 경우를 보게 되면 이거 어떤 경우냐 보면 출력값이 0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출력값이 0이 되는 이와 같은 경우인데 어떤 경우냐면 R이 1이고 S가 0인 경우가 하나밖에 없죠. 그냥 불변이 아니죠. 출력값이 바뀌었어요. 자, 1에서 1로 현재 1이었는데 그 다음 시간도 1로 됐다는 얘기는 불변이란 얘기죠. 그래서 Q가 이 Q의 T 시간일 때 1이었으면 QT 플러스 1이라고 하는데도 1이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R이 0이고 S가 0인 경우에도 여기가 해당된다. 또 어떤 경우냐면 이 부분이죠. 이 그 출력값이 1이 되는 거. R이 0이고 S가 1인 경우.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거는 한 줄이 들어가 있고 어떤 건 두 줄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게 되면 0과 1을 아무거나 써도 좋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렇게 써도 되겠다. 아무것도 좋으니까 don't care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면 되겠고 이 부분은 0이 항상 유지되니까 don't care 0이라고 쓰면 되겠다. 이거는 0, 1 한 줄밖에 없으니까 그냥 쓰면 될 테고 이것도 1과 0. 자, 여기는 0을 그냥 유지하고 있으니까 초록색으로 0으로 쓰면 되고 여기는 0도 좋고 1도 좋으니까 이렇게 이 동캐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된 걸 갖다가 여기표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이 여기표. 그럼 이게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그 링 카운터에 대한 동작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오늘 못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맞아 그 순차율에 대한 설계까지 완성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순차율로 다 하고 그 다음에 2장은 좀 넘어서 이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 굳이 사실 필요 없다 그랬죠. 책이 제가 이 PDF 파일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이 수업 자료실에 올려놨어요. 인공지능 컴퓨터 구조 수업 자료실에 올려놨는데 그 PDF 파일로 되어 있는 건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시면 되겠고 이 영문 따로 뭐 공부할 필요 없이 굉장히 쉬운 영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난 요걸 갖다가 다 저희 뭐 암기하겠다 해도 영어 실력 늘겠죠. 뭐 영어가 꼭 중요하다기보다 하나의 그냥 필요하니까 영어로 된 책도 볼 겸 해서 또 돈도 절약할 겸 해서 제가 PDF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자기 스마트폰에다가 PDF 파일로 된 걸 보시던지 아니면 뭐 저희 태블릿 PC에 보시던지 난 인쇄하겠다 해서 그렇게 보시면서 교재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
항상 수요일 날은 그냥 10시에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10시에 그냥 수업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그 다음 목요일 날 이제 항상 하는 알고리즘 수업도 10시에 시작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비대면을 하는 동안만. 대면 수업하는 동안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정상적으로 수업하도록 하고, 비대면 하는 동안은 어차피 이제 그 3시간을 꽉 차서 수업하기가 좀 애매모호하다기보다 좀 서로 간에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10시에 수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실습하실 걸 생각하신 분들 중에 연락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목요일 날 제가 오전까지 수업이 있으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한 2시부터 이 실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컴퓨터 구조와 관련된 실습 또는 저번 학기에 논리화로 실습 못했던 거 오셔가지고 그 실습을 하면 되고, 뭐 굳이 그 친구가 없어서 같이 올 사람이 없어서 실습을 여기에 뭐 좀 나는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자기 혼자서 개별적으로 오시면 되겠어요. 요즘에 이제 그 비대면 환경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갖다 추천하는 세상이 됐죠.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한테 요청하셔서 개별적으로 실습하시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뭐 저한테 그게 불편한 건 아니고 제 의무사항이니까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